자기만의 옳고 그름이라고 느껴졌어요. 상담을 하면서. 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들이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간이 약인 문제가 있고 시간이 약이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방어 기제 자체가 결국 증상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강박증이 되고 어떨 때는 불안장애가 되고.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가슴으로 직접 느끼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느끼시고 나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을 그렇게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뭐 편견이든 선입견이든 어떤 생각에 의해서 자꾸 판단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전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시고 성경에 선악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우리 모두는 선악과를 먹은 DNA의 그쵸. 후예잖아요. 그쵸. 근데 선악과가 뭘까 하고 상담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근데 거기 선악과를 먹고 분별이 시작됐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쵸. 네. 저는 그 분별이 자기만의 옳고 그름이라고 느껴졌어요. 상담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신기하게도 다 자기만의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갈등의 원인도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상담을 2만 몇천 시간 하면서 네. 느낀 거는 각자의 다 옳고 그름이 고통의 원인이고 갈등의 원인이구나. 왜냐하면 내가 맞다고 느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화가 나니까 관계가 틀어져요. 그쵸. 그래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게 이제 다 그런데 그게 절대적으로 다 맞고 통일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 다른 거예요. 한 집안 내에서 부부 간에도 자녀 부모 간에도.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갈등이 많은 고통의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더 이제 확장돼서 사회적 갈등도 커지는 것과 연관되는 건가요? 그렇죠. 국가 간에도 또 이제 그게 네. 있으니까 나의 옳고 그름이. 그래서 이러한 이제 뭐 선악과로 비유되는 이러한 네. 옳고 그름을 우리가 조금 덜하거나 내려놓을 수 있다면 관계에서도 훨씬 유연해질 수가 있는 건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경험한 사실이에요. 네. 이제 정말 수많은 아까 2만 명? 아니 명수는 정확하게 네. 모르겠는데 시간을 네, 계산해 2만 봤을 때 시간? 2만 한 몇천 시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대략 사람들의 그 2만 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아픔을 이제 듣고 들여다 보신 거잖아요. 네. 이 아픔이라는 게 어디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아픔이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나의 옳고 그름. 그러니까 그 또한 나의 이미지, 내가 원하는 이미지와 내가 실제로 느끼는 이미지가 다른 데서 그러니까 이미지를 추구하는 분들의 고통은 네. 거기서 오는 것 같고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와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피드백으로 오는 이미지가 다른 데서 네네. 오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추구하지 않지만 어떤 실력이나 어떤 인정을 추구하는 분들은 뭔가 이게 이제 나의 옳고 그름과 배치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틀렸다라고 여겨지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근데 내가 또 맞다고 여기는데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는 것도 그쵸. 받아들이기 네, 힘들고 그쵸. 여기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이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프고 상대방도 아프고 네. 둘 다 아플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거군요. 네. 그 이제 아마 그 상담을 뭐 많이 하셨지만 그 상담의 분야가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네. 아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약간 뭐 연애나 남녀 간의 뭔가 사랑 네. 이런 쪽도 많을 것 같은데 네. 흔히들 이제 이별에 대한 그 아픔이 네. 많잖아요. 네. 슬픔도 그렇고 네. 그런 이제 아픔과 슬픔들은 대부분 이제 뭐 흔한 얘기로 뭐 시간이 약이다. 지나면 다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심리 상담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게 어떤가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들이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간이 약인 문제가 있고 시간이 약이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데 일반인 분들이 잘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정작 뭔가를 해야 될 문제를 시간이 약이라고 맡겨둬서 아주 심해져서 오는 경우들 많고요. 반면에 이제 시간이 약일 수 있는데 긁어부스럼해서 또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별의 경우는 만약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회복력이 좀 크신 분에게는 시간이 약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뭔가 회복력이 약한, 회복 탄력성이 약한 분에게는 별도의 어느 정도 과정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냐면 네. 애도라고 해서 내가 이별했으면 힘들고 아프고 슬픈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감정을 외면해요.
돌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감정이 싫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좋은 감정, 싫은 감정 이렇게 뭐든지 다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좋은 감정일 때는 막 신나서 받아들이다가 부정적인 감정이 오면 외면하고 회피하고 눌러버려요. 그게 이제 모든 증상의 원인이라서 이 부분을 돌보는 작업. 그러니까 내 슬픔을 알아주고 돌본다는 건 알아주는 걸 의미해요. 알아차려주는 거죠. 아, 내가 슬프구나. 내가 지금 많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네. 그립구나. 외롭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주는 과정이 돌보는 과정인데 이 돌봄을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시간이 약인 건 아니고 이런 과정을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 탄력성이 이제 강하신 분들은 뭐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될 수 있지만 네. 그 회복 탄력성이 약하신 분들은 결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는다. 그렇죠. 더 심화되는 경우가 많죠. 심화된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죠. 어느 순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감정을 돌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네. 이 감정을 이제 억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면하고 돌보고 이게 아니라 회피하고 억압하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인데 회피하고 억압된 감정이 결국 그게 모이고 뭉쳐서 증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 방어 기제 자체가 결국 증상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강박증이 되고 어떨 때는 불안장애가 되고 우울증이 되고 이렇게 가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증상이 발발해서 결국 이제 병원이나 심리치료를 찾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비용과 시간이 또 여러 가지 에너지도 많이 드니까 그렇죠. 미리 좀 돌보시는 게 좋죠. 아 근데 이게 뭐 심리치료를 받는다는 게 내가 이제 헤어지게 된 혹은 이별하게 된 그 대상을 다시 뭐 오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심리 치료가 이게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게 그 사람을 잘 이제 잊게 해주고 이별하게 해줄 수 있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네. 만약에 우리가 직접 그 사람과 뭔가를 해야만 치유가 된다면 모든 심리 상담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사이가 너무 안 좋았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는 너무나 밉고 한도 맺혔고 미웠는데 그립고 원망스러운데 미안도 하고 죄책감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그쵸. 근데 상담에서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직접 푸는 것만이 치유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상담 중에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네. 뭐냐면 그 대상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그 대상의 이미지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형제가 여럿이면 네. 우리가 부모를 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쵸. 그게 형제끼리 얘기해 보면 다 달라요. 우리 엄마 너무 나한테 잘해줘서 따뜻해. 근데 어떤 예를 들어서 나한테 엄마는 차가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관계를 맺은 나의 그분의 이미지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관계 이미지 그걸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그 떠나보낸 대상에 대한 남아있는 수많은 감정들 있잖아요. 네. 그 부분과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작가님께서 만드신 그 예술, 네. 예술은 어떻게 또 이제 작용을 해서 효과를 네, 더 극대시킬까요? 일단은 치유의 단계가 있다고 치면 처음에는 이제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내가 네. 쌓여있던 감정들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오고 그 다음에 생활이 변하는 거거든요. 이런 3단계가 있다고 치면 크게 그러면 이 해소 단계에서는요. 표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상담에서라도 입 밖에 뱉는 것만으로도 치유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게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으로 내 감정을 막 쏟아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이제 작업실에 오셔서 네. 치유예술도 저는 같이 하니까 네. 자신의 분노를 막 캔버스에 어마어마하게 막 물감 뿌리고 던져버려. 너무 후련해요. 너무 개운해요. 게다가 이제 조금 표현을 잘 되도록 도와드리면 더 만족도가 큰 거죠. 와, 내 분노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되었네. 실제로 그런 작품 하신 분이 있었어요. 내담도 중에.
분노가 꽃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와. 화를 참을 수가 예, 없어서 와. 먼저 이런 막 뿌리고 막 네. 이런 온갖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다듬는 과정에서 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와. 그 분노가. 야.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전시를 했어요. 네. 우리 치유예술 작가협회 전시할 때 네. 제가 이제 그 작품을 초대했는데 분노가 꽃이 되었습니다. 야. 네. 그런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